자, 이 문제는 10-5번에서 나왔던 소스를 바탕으로 풀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직은 10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로직에 대해서 구조체를 사용하는 문제로 버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로직은 그대로인데 사용하는 변수가 개별적인 이름과 점수, 그 다음에 총점 평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조체라고 하나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소스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그 끝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 저 예전에 이거 혹시 우리 한번 풀지 않았나요?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언제 풀었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10-5번이니까 저지난주에 풀었겠죠. 5월 11일 날 아마 풀었을 것 같은데 봅시다. 10-5번 돼 있죠. 예. 그때 소스를 가져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카피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제 이 지금 권호빈 학생의 설명 내용을 10-5번의 예전의 문제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조체가 밑에 있을 테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제가 채팅에다가 리드 온리로 볼 수 있는 소스 페이지 주소를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돌아서 보고요. 혹시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TA가 지금 요 주소를 우리 톡방에다도 같이 올려주세요. 지금 내가 톡에다 올린 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는 일단 빼고. 자, 밑에서부터 가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10-5번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목 이름이죠. 그 다음에 사람 이름 20명까지, 그리고 스코어 20개의 그 C, 자바, 파이썬 3개의 점수, 총점도 20개, 평균도 20개. 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파일을 읽어서 파일로부터 이렇게 내용을 챙겨 나가는데, 이거를 구조체 버전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구조체는 지금 문제를 보면, 문제의 구조체를 이렇게 쓰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 구조체를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놓고요. 스코어 스트럭트라는 구조체는 지금 이름과 점수와 sum, average 이 4개의 멤버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에 바꿉니다. 자, 이 부분을 struct 그다음에 score struct. 자, struct로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는데 여기다가 score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게요. 근데 최대 20명.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권호변학생 설명할 때는 10명, 10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애초에 선언했던 그 소스가 20개니까 그냥 20개를 맞출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개를 맞춰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없습니다. 왜? 스코어 20개라는 배열 안에
이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들어가는 순서가 다르게 들어갔겠죠. 이름 20개가 뭉쳐 있고 점수 20개가 뭉쳐 있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하나의 세트씩 20개 세트가 묶여 있는 그런 변수가 됐다는 거죠. 자, 스코어라는 변수로 구조체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스캔LF로 이게 3개를 읽어야 되는데 name이라는 거. 자, n번째 사람의 이름이에요. n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name이 뒤로 빠지고 n번째 사람의 스코어, 구조체 배열의 n번째 구조체 안에 있는 name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n번째 사람의 점수 0이면 첫 번째 과목의 점수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지금 이름이 스코어라서 조금 그렇긴 하다. 이름을 잘못 썼어. 그냥 이 스코어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이럴 때 또 마땅한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 간단하게 갑시다. S. S로 갑시다. S. 자, S로 갑니다. 그러면 얘도 그럼 결국은 S의 n번째 S의 점 하고 스코어 제로가 되는 거죠. 얘는 스코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보면 스코어가 얘 스코어가 아니네. 점수네. 이름이 틀렸네. 자, 점수. 자, 여기서 얘가 스코어가 아니라 점수예요. 점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복붙합니다. 복붙해서 여기도 이렇게 점수, 두 번째 점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수. 자, 이런 식으로 이름과 점수 3개를 나란히 한 줄을 읽어드려요. 근데 문제에서 본 것처럼 data.txt가 중간에 막 빈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를 한 번에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4개가 읽혀지지 않은 빈줄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빈줄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갔습니다. 그래서 리턴 이게 들어온 게 4개가 안 되면 그러면은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그러니까 4개가 채워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가 지금 보면은요. 이제 제대로 읽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코드가 들어간 겁니다. 이 코드는 여기는 자,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 아마 글씨가 2번씩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네임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S의 n번째의 점 네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개가 읽혔는지 나오는 이 코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코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읽어가지고 제대로 읽혀드리고 나면 그러면 현재 n이라는 값이 읽혀드린 값이란 말이에요. 자, 위에서 권호명 학생의 코드를 보면은요,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 스캔에서 끝까지 읽으면서 중간에 썸과 에버리지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읽었으니까 여기다가 스코어 n번째 스코어 점에 그 썸에다가 여기다가 점수 방금 전에 읽은 이 점수들을 그냥 더해요. 물론 반복문을 써도 됩니다. 자, 여기에 점수 제로하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한 번에 더 읽으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011이 있습니다. 반복문 써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읽었고 여기도 플러스. 자, 에버리지 계산합니다. SN의 점 에버리지는 SN의 점 썸을 나누기 3.0. 자, 이렇게 하면 에버리지 계산됐죠. 자, 이렇게 해서 총점과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서 다시 생각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썸과 에버리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닫아서 읽기가 다 끝났어요. 읽어서 총점 계산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점수 계산하는 거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읽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나요? 각각의 과목별로 과목에 대한 점수, 평균 점수와 과목에 대한 탑이 누구고 그 사람은 몇 점인가. 그러니까 과목별로 계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하는 거를 여기서 함수로 만들려고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면 그냥 바로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과목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과목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은 돌아가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야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자, 진행을 해볼게요. 자, 김부터 정까지 8명, 0번부터 7번까지 해서 자, 데이터 텍스트 파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제대로 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왕 확인하는 김에 점수를 제대로 계산했는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에 찍어볼게요. 여기서 이 내용을 밑으로 내려서 자, 누구고 여기다가 총점만 총점 평균만 계산해 봅시다. 0.1F로 그래서 S의 N의 에버리지. 자, 이것만 계산을 해서 화면에 찍어 볼게요. 자, 찍어봤더니 87.0부터 79.3까지 뭔가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자, 그러면 8명에 대해서 파일로부터 읽어가지고 구조체 안에 담는 거는 됐어요. 근데 담았으니까 끄집어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읽혔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C 과목의 평균은 자, 과목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현재 과목의 평균은 모든 학생의 점수를 합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학생 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과목에 대해서 현재 반복은 얼만큼 돌아야 돼요? 모든 학생의 숫자만큼. 자, 그럼 포문으로 돌아갑니다. int i는 0에서 i가 얼마까지? n까지. n이 지금 현재 8개니까 8명이니까. 그리고 i 뿔뿔로 돌려서 이 안에서 점수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모든 점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계산. 그러면 자, 이를테면 여기다가 int c의 점수니까 c sum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초기값 0. 합계를 계속 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S의 N이라는 S의 I라는 8명, 0부터 7까지의 8명의 구조체, 그 학생의 점수 구조체를 들어가서 그 안에 점수 몇 번? 0번이 C 점수예요. 자, 이거를 어디다가 합산을 해요? C 썸에다가 합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계속 누산을 시켜요. 그래서 이 반복이 끝나고 나면은 C의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플로트 C 에버리지는 그러면은 C 썸에 나누기 n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주면 실수형 연산이 되겠죠. 그러면 C 에버리지 계산됐어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또 뭘 구해야 되죠? 해당되는 점수, 최대 점수. 그러니까는 그 과목의 최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누군가. 근데 이 학생이 누군가를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학생의 이 사람의 구조체 배열 인덱스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에 아까 권은비 학생의 설명을 보면은요. 현재 이 C와 자바, 파이썬 각각에 대해서 지금 그 진행할 때 배열 생성하고 몇 명인지에 대해서 과목별로 과목을 지금 다 따로 3번을 한 번에 계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는
하나만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목별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호출한다. 함수 따로 만들었나요? 그다음에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점수를 호출한다. 자, 명칭이 지금 네이밍이 조금 헷갈리죠. 점수를 호출한다가 아니라 읽어와서 뭔가 계산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다시 한번 C 점수 가지고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C 점수 int, 자, int C 점수의 최대값. 그러면은 최대값을 가진 사람의 인덱스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C max i라고 한번 해볼게요. C max i.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값이라는 값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C max는 해서 이걸 0으로 출발하는 거죠. 두 개를 다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 여기다가 if C max가 이거보다 큰 S의 n의 점수 S의 n이 아니구나. S의 i에. 자, SI의 점수 0. i번째 학생의 0번째 점수, 첫 번째 점수, 즉 C 점수가 C max보다 크면 그러면은 C max는 하고 이 내용으로 바꿔가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의 I 값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C max i는 i라고 세이브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C max i라고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서 가게 되면 끝나고 나면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여기에서 C 점수 그러면 에버리지 점 1F로 평균 점수 구하고 그 다음에 최대 점수 %D 그 다음에 이거 누구 건지 %S까지 해서 화면에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수는 C 에버리지 그 다음에 최대 점수 C 맥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아요? S의 C 맥스의 i번째 사람의 이름.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C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화면에 찍어볼까요? 제대로 되는지.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는 81.6에 95점 맞은 힘이 제일 높은 점수다. 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됐어요. 자,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그럼 자바하고 파이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과목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가 떠오릅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참, 두 번째 얘기한다 그랬죠. C max i에서 이거를 C max라는 거를 따로 쓰지 않고 바로 한 번에 인덱스만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C max i는 누가 최대 점수를 가진 사람이냐 인덱스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해서 C max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현재의 S의 C max i번째라고 되어 있는 현재의 최대값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점수 제로와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더 큰 점수가 발견이 된 i가 나오면 그러면은 Cmax를 바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Cmax i는 처음부터 비교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기값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학생을 최대 점수라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0부터 출발할 필요는 없어요. 1부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0부터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퀄 사인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이게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같으면 그대로 가고 더 크면은 바뀌고. 자, 이렇게 해서 폼은 이렇게 돌리면은 변수가 한 개만 필요한 거죠. 한 개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밑에가 여기서 그러면 Cmax 점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현하는 방법 S의 max i의 Cmax i의 점수를 그냥 화면에 찍으면 되죠. 점수에서 0번째 점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Cmax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수를 따로 둬서 관리하는 게 편하면은 따로 둬서 만들어서 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인덱스 하나로 필요한 점수나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다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다시 세 과목으로 한 번에 합쳐서 전체를 반복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뭐 시간이 뭐 이렇게 넉넉하진 않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C썸, 그다음에 Cmax I 그래서 해당되는 거에 점수에 0, 1, 2만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C썸과 Cmax I를 배열로 세 개를 선언해 놓고 그리고서 int J로 선언한 포문을 3개, 0, 1, 2로 돌려버리면 C, 자바, 파이썬 3개의 점수에 대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코드로 반복문으로 둘러쌀 수가 있습니다.